앞부분에서 극대극소를 찾는 방법을 배웠다면 뭐 극대점, 극소점은 공통적으로 f'x가 0이 되면서 0만으로는 부족하고 부호가 바뀌어야 되죠. 증가 감소가 바뀌게 되면 극점을 알 수가 있더라. 극점이라는 것은 부분적인 최대의 그런 또는 최소의 그런 개념인데, 우리가 목적은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대 최소가 궁금하다. 그러면 극대 극소가 휘어지는 부분을 감안했으니까 양쪽 끝점을 이제 같이 고려해보자. 딱 그 차이만 생기겠죠. 그렇다면 이 경계에서 내려오는 부분과 극소를 비교를 해서 더 작은 친구를 최소라고 찾으면 되는 거고, 경계랑 극대랑 둘을 비교를 해서 큰 놈을 최대라고 찾아주면 된다라고 굉장히 단순한 내용인데, 자, 두 번째 그림처럼 두 번째는 극소가 찾아봤더니 시작점보다도 더 작더라. 얘가 최소구나.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극대보다도 양쪽 경계 중에서 오른쪽 경계에 있는 그 함수 값이 더 크더라 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부분이 색칠이 되어 있지 않고 만약에 비어 있다면 뭐라고 답을 하겠느냐 라는 것도 같이 고려를 해줘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최대의 값이라는 것은 수렴할 때 우리는 값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극한은 존재하지만 값은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정의역이 A에는 색칠을 할게요. A는 색칠이 되어 있는데 B는 색칠이 되어 있지 않아. B는 정의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여기는 함수값이 비어 있으면 이럴 때는 최대는 없다라는 형태로, 다가가는 극한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없다라는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될 겁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정의역이 A를 포함하지 않고 B를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만약에 이런 형태의 그림이 있다 그러면 이 부분도 비어있는 거죠. 비어있는 그래프에서부터 극대와 극소가 존재한다 한들 극대랑 최대 비교하니까 얘가 더 큰데 함수값이 없어. 그러면 최대는 없는 거구나. 최소랑 극소랑 여기 경계랑 극소를 비교했더니 얘가 더 작아. 근데 함수값이 비어있어. 그렇다면 최소는 없구나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 양쪽 경계 비어있을 때 뭐 객관식에서 나올 문제는 아니겠죠. 있냐 없냐 하면 뭐 1, 2, 3, 4 없다 이런 형태로 표현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정도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서 보면 지금은 이 그림 세 개가 극대극소 둘 다 있는 경우에 대한 질문인데, 하나밖에 없다면 그 하나는 분명 이해를 해봅시다. 극값이 한 개밖에 없어요. 왜? 그냥 주어진 범위에서 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여기서는 주어진 범위에서 극대밖에 없다. 나머지 휘어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없죠. 그렇다면 얘가 무조건 최대가 될 수밖에 없고, 이제는 이 둘의 경쟁이잖아. 여기 색칠이 둘 다 되어 있다면 둘 중에 작은 친구를 선택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가 비어 있다면 최소는 없는 것이고, 여기에는 색칠이 되어 있고 여기가 비어 있다면 빈 거는 상관없죠. 여기가 최소가 될 것이고, 이렇게 같이 판단을 해줄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휘어져 있어서 극소는 알겠어. 그렇다면 극점이 한 개밖에 없다고? 얘가 바로 최소가 되는구나. 최대를 한번 찾아볼까? 둘 다 색칠이 되어 있다면 둘 중에 큰 게 최대가 될 것이고, 만약에 비어 있다면 최대는 없는 것이고, 그 다음 여기가 비어 있다? 이건 상관없는 것이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전 문제에서는 정관표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까지 해서 5개 되나요? 자, 가장 일반적인 문제. 현재 fx가 어떤 형태인지를 아예 모르는 상황에서 범위가 있다. 그럼 이 범위 내에서 우리가 극값의 위치를 알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정도겠죠. 그래서
미분을 해봅니다. 왜? 미분하는 이유는 형태가 궁금해서겠죠. 미분을 해보니까 f'x는 3x 제곱에 6x의 마이너스이고, 역시나 3 묶었을 때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 x 더하기 3 x 마이너스의 1 마이너스 3이랑 1에서 그 다음에 도함수가 플러스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이런 그림이 떠오르는 거죠. 그 다음에 극점이 어디서 마이너스 3이랑 1인데 증가하다가 감소로 바뀐다고? 얘가 극대구나.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뀐다고? 극소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지금 책에서는 증감표를 쓰고 있는데 우리는 간략한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극대가 되도록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이고 이 점의 좌표가 1인 거, 이제 이런 감은 온 거잖아. 그 다음은 어떻게 할까? 범위가 있네요. 마이너스 1은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닫힌 구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에 색칠을 하고 2의 오른쪽에 색칠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구나. 그럼 방금 본 두 번째 형태, 극점이 한 개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겠다? 당연 최소인가는 알겠고, 최대는 어떻게 할까요? 비교가 필요하죠, 이제. 둘 중에. 그래서 찾아볼 겁니다. 우리는 뭐가 필요한가요? f-2와 f2 중에서 비교를 할 테고, f의 1은 최소가 될 테고, 쉬운 거부터 해볼까요? f1 대입하니까 1이네요. 이거는 최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2를 대입하니까 8, 12, 22, 8. 그 다음에 이거는 마이너스 8, 12, 4. 그 다음에 18, 22. 오, 크네요. 28. 맞네. 얘가 훨씬 올라가네. 그렇다면 얘가 뭐가 되겠다? 최대가 되겠다. 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중간에 어디 임의의 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해서 경계가 주어져 있을 때는 뭐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하자. 자, 요거는 그냥 다른 형태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요거 어떻게 생겼을까? x제곱으로 묶으니까 완전 제곱이고 x제곱 마이너스 2죠. 그런데 요거는 인수분해가 되잖아. x제곱에 x 플러스 루트 2 x 마이너스 루트 2. 딱 요거만 가지고 그림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 책에 있는 선을 x축처럼 생각해볼까. 마이너스 2랑 0이랑 루트 2랑 이거는 근이니까 뚫고 지나가야 되죠. 그렇다면 위에서 내려오다가 마이너스 루트 뚫고 내려오다 0에서는 완전 제곱이니까 접하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겠죠. 어느 정도 이것만 가지고 형태가 좀 유추가 되는 거고 0에서 3이랍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3이래. 여기가 최대인 거 알겠고 최소는 이제 극점 찾아보자 이런 형태로 접근할 수 있겠죠. 이거는 뭐 쉬운 형태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행히도 상수항에만 외딴 미지수가 있으니까 미분하면 식은 미지수 한 개밖에 없을 것 같다. 인수분해 묶일 것 같고. 그래서 적어봅니다. f'x를 구해보니까 3a의 x의 제곱 마이너스 12ax다. 3ax로 묶으니까 x 마이너스 4가 되더라. 극점이 A의 부호가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그림을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A가 양수니까 여기는 0이고 4가 되는 거죠. 증가해서 감소로 내려온다고 얘는 극대가 되는구나, 극소가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다 3차식을 그려보면 이런 형태겠구나 라고 볼 수 있죠. 여기 좌표가 0이 되고 여기 좌표는 4가 된다. 왜 이렇게 하냐면 증간표를 내가 개인적으로 좀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구간이 뭐냐 그러니까 여기가 0인데 여기 마이너스 1부터 시작을 하래. 그 다음에 2까지 가래. 이런 의미죠. 그럼 그래프는 여기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최대값이 2라 그럽니다. 최대값은 뭐가 되나요? 하면 그림에서 볼 때 0일 때 F0이 최대가 되는 거죠. 2가 된답니다. 0 대입하니까 확실히 B는 알 수 있네요. B가 2라는 사실을 하나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B가 2인 상황에서 이제 최소를 찾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1과 2를 대입해 봐야 되겠죠. F-1의 1은 대입해 봅시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7A, B는 2니까 더하기 2 적으랍니다. 그 다음에 F의 2는 8, 마이너스 4A 더하기 B는 2니까. 자, A가 양수인 상황에서는 마이너스가 크면 클수록 얘가 더 아래로 작아지는 형태겠죠. 아, 얘가 네가 더 작구나. 최소가 되는구나. 이 최소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30이다 라고 했습니다. 안 적힌다. 땡땡땡땡. 그래서 마이너스 7A 더하기 2가 마이너스 30이다. 산수 틀린 것 같은 비례입니다. P 마이너스 16A, 2 마이너스 16, 16A, 16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가 더 작네요. 뭘 뒤질 수 있을까? 8A, 4, 24, 마이너스 16, 역시 틀렸네. 요소 아니네. 마이너스 16, 그래서 16A는 32, A는 2가 된다. 이렇게.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뭐 특별한 건 없죠. 극대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거 찾아서 최대를 좀 빨리 생각을 하자. 범위를 생각해 보니까 최소값은 둘 중에 하나 있겠구나. 그래서 둘을 비교를 해서 더 작은 친구를 극소로 판단을 하자. 그쪽으로. 이런 의미 정도 되겠죠. 풀인가요? 지렁인가요? 자, 그 다음에 대표형 66 보겠습니다. 최단거리 찾을 때 미분이 쓰이는 경우가 많죠. 원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는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고 마이너스 3,0은 이 정도 위치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최단거리가 되려면 A를 만족시키는 이 점은 어떤 성질을 가져야 되느냐 그러면 접선이 최단거리라는 이 선분과 수직이 될 때 가장 최단거리가 되더라. 또 우리는 어떤 경우로 볼 수 있을까? 2차 함수가 있고요. 중간에 원이 있다. 원이랑 여기 꼭지점까지가 최단거리가 되어주면 참 좋은데 이런 문제는 안 나오겠죠. 원에 있는 임의의 점이랑 접선이랑 여기에 대한 최단거리를 찾아보세요 라고 한다면 이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원의 중심에서부터 최단거리를 찾은 다음에 반지름만큼 빼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원의 중심을 먼저 생각을 하죠. 이 점에서 최단거리는 어떤 의미일까? 이거는 포물선으로 치면 내부에 있는 거고
이거는 외부에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대표형에서 보는 거는. 그럼 내부나 외부는 똑같은 개념입니다. 접선이랑 최단거리 선분이랑 수직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접선이랑 최단거리랑 수직이 되도록. 이게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겠죠. 임의의 점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면 t, ft를 여기에서 접선을 표현하고 법선을 표현해서 법선이 원의 중심을 지나도록. 이게 가장 일반적일 테고. 그 다음 외부에 있는 점은 이제 풀어볼 겁니다. 이게 수직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면 쉬울 텐데 여기서는 거리 보겠습니다. 좀 화면을 내려야 되겠네요. 자, 책에서 선택한 첫 번째 풀이는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 바로 거리를 2차로 표현을 했는데 단점이 좀 있죠. 왜냐면 이 부분이 만약에 x제곱이 아니라 뭐 3차식이라든가 복잡한 식이라면 제곱해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이 여기가 t 3승만 되어도 이거 제곱하는 순간 여기는 6차식으로 변신을 하고 많이 복잡해질 거 아니에요. 현재는 제곱이니까 이 풀이를 쓰든 아니면 다른 풀이를 쓰든 상관은 없지만 식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이쪽으로 좀 다가가는 풀이일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좌표 책에서 요구하는, 여기서는 뭐 범위 내에서의 그 부분이니까 요 부분을 한번 보긴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림에서 이런 저기 있네요. 여기에서부터 마이너스 3,0까지 이거 표현을 해볼 텐데 요 점의 좌표를 t, t 제곱,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0이다. 그래서 거리를 직접 표현을 하자라는 거죠. L 제곱을 표현을 하니까 x의 차이 t 더하기 3, y의 차이 t의 제곱 빼기 0 제곱. 그래서 정리를 하니까 t의 4승 t의 제곱 6t 더하기 9가 나왔다. 그러면 2차가 아닌 상황에서 우리는 최소값은 대부분 미분으로 접근을 할 테니까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좀 지정을 해주자라는 거고, 그 다음에 f't가 4t의 3승 2t 더하기 6, 이게 0이 되는 어떤 t가 있을 거야 라고 해서 최소값을 그 점을 찾아보는 거고, 맞겠죠? 거리가 극점을 가지도록. 자, 이거 0 되는 거 찾아보니까 인수분해가 뭐 책에서는 간단하게 하고 있지만 우린 조리제법을 아마 써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인수분해를 하면 2의 t 더하기 1 2t의 제곱 마이너스 2t의 더하기 3. 이 부분은 판별수 t가 0보다 작아서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t가 마이너스 1일 때구나. 뭐를 알게 되었냐면 접점의 좌표를 알게 되었죠. 그 다음에 이것을 찾아보니까 마이너스 1,1이더라. 그래서 거리를 두 점의 거리 공식을 써서 구할 수가 있고 그 점의 좌표는 이게 되겠다. 이거는 2차 이하에서는 써볼 만한 그 정도로 생각을 해주고, 다른 풀 이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조금은 자, 이 임의의 점 t, t 제곱인데 마이너스 3,0이라는 이 부분과 수직이 돼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접선이니까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가 될까요? 라고 한다면 이건 바로 f'에다가 t 대입한 거겠죠. 그 다음에 f'은 2x니까 좀 쉽게 표현이 되겠죠. 2t라는 형태로 접선 기울기가 표현이 됩니다. 법선 기울기는 뭐로 표현할래? 라고 한다면 우린 좌표를 적어 놨으니까 법선 최단거리 L의 기울기 할까요? L의 기울기 x의 차이 t 더하기 3의 t의 제곱, 이 둘이가 수직이 된다.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요 라는 식을 정리하니까 아까 우리가 인수분해 하려 했던 식이랑 같은 식이 나오니까 별반 차이는 없는 거죠. 내라면 이쪽으로 가겠다라는 거.
수직이 좀 더 일반적입니다. 이차식으로 풀어서 쓰는 경우는 고1에서 그 점좌표나 직선의 방정식 정도 선에서고, 미분에서는 기울기가 조금 더 나아 보인다 정도. (66-1) 은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접근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거는 어떨까? 지금 위에 있는 책에서 분위기라면 그게 아니라 왼쪽 아래인데 유제 66-. 문제 한번 읽어보고 여기 칠판에 있는 그림 한번 보고. 아마 위에 대표형 문제로 볼 때 AP제곱, BP제곱을 뭐 L제곱이라고 표현할까요? 이렇다면 이건 바로 아마 직접적으로 표현했을 가능성이 크겠죠. 여기 AP제곱을 어떻게 표현할까? T제곱, T의 제곱에 2에서 1 빼니까 더하기 1의 전체 제곱. 자, 이건 AP의 제곱이고요. 이것은 또 T-10의 마이너스인데요. 마이너스 10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t제곱 더하기 1의 제곱. 이거 풀으면 4차식. 그럼 위에서 대표형에서 어떻게 풀었나요? 이건 미분해 가지고 3차 만들고 인수분해 해서 극점 찾아서 정관표를 이용해서 최소가 되는 t점을 찾고. 못 풀 건 아니겠죠. 근데 또 하나 떠오르는 거 뭐 없을까? 직각이라는 보장은 없죠. 어디가 직각일 때? P가 아니면은 뭐 A가 P가 이게 직각이면 왜 최단거리라고 생각을 하지? 피타고라스는 진리니까. 피타가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에 있어서 우리 반원이면 피타 성립하죠. 근데 원이 포물선이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여기가 답이야. 근데 방금 효선에 이야기한 직각은 여기랑 여기가 될 것 같아. 그럼 직각은 어떤 정답은 아닐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라는. 그거 솔직히 전혀 상관도 없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지금 까먹었을라나 모르겠는데 고1에 보면 중선 정리라는 게 있죠. 충선 정리는 여기 중점에서 여기를 M 할까요? 여기다가 중점을 잡아보면 PA의 제곱에 PB의 제곱은 2에 PM의 제곱 더하기 AM의 제곱이다. 이런 공식이 있었잖아. 기억은 나죠? 그 일반형으로 다시 한번 적어볼게. 중선 정리 쓰일 때가 가끔 있으니까 복습하는 셈 치고 한번 보고 갈게요. 책에서는 AB, AC 정도 할까요? AB, AC,
M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가 바닥이 이제 중점인 거고, 공식이 뭐냐면 AB의 제곱 AC의 제곱, 양쪽의 제곱의 합이 물어본다면 이거는 이 괄호에 AM의 제곱 더하기 BM이나 CM은 같으니까 상관없죠.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BM의 제곱, 이런 형태가 중선정리, 파푸스 정리, 전자표에서 나왔다. 간혹 굉장히 복잡한 식을 좀 줄여주는, 기억이 안 나면 지금이라도 아니에요. 눈에다 딱 파푸스 또는 중선정리. 그러면 이 문제로 돌아가서, 방금은 요 식을 책에서 아마도 선택하게 될 이 식은 그냥 일반적인 4차식인데 조금 뭔가 생각을 해보면 이 m의 좌표를 우리가 좀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 5,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5까지 길이는 5가 되니까 중선 정리에다 대입을 해보면 PM만 구할 수 있다면, 여기서부터 최단 거리만 구할 수 있다 그러면 AM은 5가 되니까 요 부분은 5의 제곱인 거죠. 이렇게 조금 줄일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정도지 100% 최선이야 이건 아니에요. 이거 정리한 다음에 미분해도 그닥 어렵진 않아요. 다만 중점이 워낙 잘 보이니까 파푸스도 생각해 볼 만하다라는 정도입니다. 대신에 파푸스는 좀 기억을 해 주시고, 요 부분 계산을 생략하고 그 다음 대표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2차 함수 곡선에서 둘레는 중3 문제예요. 왜냐하면 둘레는 표현해도 2차로 나오거든. 근데 넓이는 3차로 나오기 때문에 고등학교 미분 문제가 된다라는 거. 중요한 건 아니고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을 뭐로 잡느냐에 따라서 식은 조금 달라지겠지만 뭐 대부분 여기 지금 쓰는 교재처럼 선택을 보통 하니까요. 자, y식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임의의 점을 x좌표를 a라고 보면 여기서 5까지가 a입니다. 그러면 a, fa가 되고요. 여기서 높이, 사각형에서 높이는 y 값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가로는 여기를 a라고 잡았기 때문에 2a다 라는 거고요. 좌우 대칭이니까. 그래서 넓이가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니까 2a 이 부분이 가로가 되고 9-a 제곱은 세로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식이 뭐가 되겠다? 3차식이다. 물론 범위가 뭐 a가 우리가 양의 방향으로 잡았다면 0에서 3이라는 범위가 생길 거고요. 이 범위 내에서 극값이 존재할 테고 최대 최소가 존재할 테고 미분해서 0 되는 점이 분명 존재할 것이다. 자, 그럼 SA가 3차식으로 나온다라는 것만 찾았다면 이제부터는 어려운 개념 아니죠. 늘 하듯이 값에 대해서 최대 최소 궁금해요 하면 미분을 해보고, 미분한 식을 인수분해를 해보고 이게 0이 되는 점을 찾을 텐데, 범위를 고려해 준다면 A점의 좌표는 0과 3 사이에 있는 루트 3일 때겠구나. 물론 답으로 볼 땐 마이너스 루트 3도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하고 시작을 했다면 루트 3이라고 볼 수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루트 3을 어떻게? SA에다 다시 대입을 하게 되면 우리는 답을 알 수가 있다. 근데 왜 굳이 0이 돼요? 이게 왜 0이 돼야 되느냐? 이거는 fx가 아니라 f'이니까. 미분값이 0이 된다는 어떤 의미죠? 그 값이지. 그 값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되는 그 값이 여러 개가 있지만 범위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범위가 이렇게 끊어지나 봐. 여기가 최대가 된다. 뭐 이런 형태겠죠. 아마 요선이가 푸는 문제 중에 미분하면 미분값 뒤에 0을 붙이는 경우가 90% 넘을 거야. 왜냐하면 미분하는 이유는 극점 찾으려는 게 가장 크거든. 0이 되는 점.
미분하면 0이 되는 값을 찾는다. 왜? 극점을 찾으려고. 왜? 극점이 최대 최소일 가능성이 크니까. 자,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넓은 판때기가 있는데 잘라버리고 세워서 뚜껑 없는 상자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자른 거는 잘라낼 정사각 한 변을 우리는 x라고 아마도 두겠죠. 그럼 여기가 x가 된다면, 자, 세워지는 요 부분은 요 부분하고 같습니다. 이것은 8-2x가 되고, 요 부분은 15에서 양쪽 잘랐으니까 2x가 되겠죠. 맞나요? 넓이 구하면, 넓이는 뭐 최대 최소 개념이 없죠. x 많이 자르면 작아지는 거고. 하지만 부피는 어떻게 될까? 이걸 세우니까 높이가 뭐가 됩니까? x. 내가 x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상자가 되니까 x가 높이이기 때문에 x의 영향을 받는 거죠. 많이 잘라내면 높이는 높아지지만 바닥이 작아지고, 조금 잘라내면 넓이는 넓지만 높이가 작고, 그걸 미분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식으로 바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가로 세로는 쉽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부피죠. 부피는 높이, 그 다음에 가로 세로. 그래서 우리가 예상했었던 3차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역시 미분밖에 없겠죠. 그래서 미분을 합니다. 미분을 해서 인수분해 합니다. 뒤에 뭐가 있나요? 0이죠. 왜 0이 필요할까? 여기 3분의 5랑 6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부피가 최대가 되거나 최소가 되는 굉장히 좋은 힌트를 알려주겠지. 주어진 범위 내에서. 그럼 이 부분은 여기 있는 증간표를 한번 볼게요. 세로가 8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잘라봐야 4밖에 못 자릅니다. 양쪽으로 자를 거기 때문에. 그래서 범위가 0에서부터 4가 되고, 굳이 이 부분을 닫힌 구간이라고 볼 이유도 없는 게, 안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부피 0일 거 아니야. 바닥에 붙어 있는데. 4를 잘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종이가 딱 붙어버리겠죠. 이것도 0입니다.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 범위 내에 들어있는 0이 되는 점은 뭘까 하니까 3분의 1 한개가 딱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의상 도함수 찾아하니까 플러스고 마이너스라고. 그렇다면 부피 함수 값은 증가할 테고, 감소하니까 우리가 알고자 하는 최대가 바로 극대가 최대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를 찾나요? 또 미분값이 0이 되는 점이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힌트가 아니라 답이죠. 답을 주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분하면 0을 붙인다. 그 다음에 RPM을 쭉쭉쭉 풀어보면 되겠고, 쉬어가는 타이밍 13번 한번 보고 갈까요? 13은 눈으로만 풀고 14는 한번 적어보고, 그러고 다음 단원으로 갑시다. 프라임은 부호를 보죠. 부호를 봅니다. 마이너스 왼쪽은 부호가 마이너스네. 감소하겠네. 플러스네. 증가하겠네. 부호만 봅시다. 잠시 0 됐다가 또 플러스네. 또 증가하겠네. 저 한글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그래프는 무엇일까요? 2번이죠. 그래서 프라임식을 보고 어떻게 해석할 건가? 가장 일반적인 생각은 프라임, 도함수 갖고는 뭐를? 부호만 보는 게 제일 편합니다. 얼마나 감소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감소한다라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fx에서 이거 도함수 그리면 어떻게 될까? 감소하죠.
음수잖아. 음수. 순간적으로 0이 되었다가 다시 감소를 해. 내려오겠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증가했으니까 프라임은 양수겠죠. 이건 가장 일반적인 거. 감소했네, 음수. 여기서까지는 증가했네, 양수. 감소하네, 음수. 증가하네, 양수. 이렇게 될 거예요. 2번은 여기 답인 거. 딴 거는 뭐 별거 없나? 요거 5번 한번 해볼까? 자, 여기는 증가하는데, 양수인데, 순간적으로 0 됐다가, 어떻게? 또 증가를 해버리네. 여기까지. 그래서 요 부분까지는 이렇게 양수겠죠. 감소하네? 이제 드디어 도함수는 음수가 되겠구나. 이런 의미로 서로의 관계를 볼 수가 있다. (4번은) 지금 한번 풀어볼 텐데, 풀어볼까요? 왜 절대값 문제가 있을까? 왜냐면 극대극소는 미분 가능 개념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뾰족해도 상관없었죠. 그렇다면 절대값은 뾰족이를 만들어 낼 테니까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기본적인 식을 미분을 해서 찾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알맹이를 먼저 보겠습니다. 알맹이를 fx라고 할게요. 2x의 3승 9x제곱 12x 미분해 보겠습니다. f'x는 6x제곱 18의 x 더하기 12 6으로 묶으면 x3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1, 2가 극점인 건 아는데 함수값도 좀 필요하죠. 그래서 f1 구해봅시다. f1 하니까 1, 14에서 9를 뺍니다. 5. f의 2를 구해봅시다. 2, 8 16 그 다음에 4, 4, 9, 36 더하기 24 맞나요? 4 응? 플러스 한가요? 그러면 그림으로 볼 때 자, fx 그릴 겁니다. 1에서 5까지 갔다가 2에서는 조금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게 fx인데 여기다가 절대값 씌우면 밑에 것만 접어 올릴 테니까 여기만 이렇게 바뀌겠죠. 이건 y잖아. 여기가 꺾였으니까 얘도 뭐라고 인정을 합니까? 극소라고 봐줘야 되겠죠. 여기는 극대, 여기는 극소. 이가 왜 극소예요? 아, 네. 절대값 요 문제 중에 이해 안 될 만한 부분. 근데 그때가 굳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갈 필요 없고 그냥 증가다 감소. 증가한다가 fx가 증가하면 프라임은 양수잖아. 플러스잖아. 그러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간다는 건 같은 말인 거지. f'x가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려면 분명히 0이 되었다 바뀔 거 아니야. 이 점이 우리는 극점이죠.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이 말을 fx로 바꾸면 어떻게 돼? 도함수가 플러스라고 증가하네? 마이너스라고 감소하네? 마이너스라도 꼭 음수일 필요가 없죠. 마이너스가 음수 아니야?
미- 필요는 없잖아요. 위에도 fx 값이 감소한다. 아, fx는 음량이 상관없죠. x축 위에서 이렇게 되어도 극대극소, 이렇게 되어도 극대극소. 위치는 상관없어.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는 도함수 이야기입니다. 도함수. 미분했을 때 값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간다. fx 위치에 상관없죠. 극점은. 15번은 말로만 설명할게요. 4차 함수가 최고차항이 플러스인 4차 함수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 때 극대를 가질까? 아마 학교 내신 시험에서는 100% 맨날 물어볼 문제인데 4차는 어떨 때 실수. 극대를 미스테이크? 실수 가져야 돼요. 값. 뭘 실수를 가지지? 다항함수는 영. 항상 실수인데 미분했을 때? 미분했을 때 0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호가 바뀌지 않는다면 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데 수열에서 만고불변의 진리 모르면 적어본다죠. 미분해서 모르면 그려본다죠. 4차를 한번 그려볼게요. y는 x4승 한번 볼까? 이 그림 어떻게 생겼나요? 이렇게 생겼죠. 극대가 있나? 저렇게 생겼다고요? y는 x4승 이렇게 생겼어. 여기 원점인데 1 대입하면 1이고 2 대입하면 16이고 3 대입하면 81이고 자, 일반적인 x4승 그림에서는 극대가 없어.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서 y는 뭐 식으로 적긴 좀 그러니까 그냥 fx 그린다라고 여러 가지 그려볼게요. 4차 중에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꿈찔하다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어떻게 0이 될 수도 있고요. 0이 되었다가 너무 이상하다 이건 그림이 계단처럼 생겼네. 자, 기울기가 0이 되었다가 다시 이렇게 되고 여전히 이상하지만 이거는 여기는 0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경사지는 정도, 여기는 0이 되는 정도. 그 다음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림은 이런 W 형태죠. 그러면 우리 극점 생각해 볼까? 이거는 0이 아니야. 이건 극점 아니죠. 여기만 뭐가 극소가 생기는 거죠. 여기는 0이 되었어. 그런데 이 0은 어떤 의미일까? 부호가 감소하다가 다시 감소했으니까 얘는 0은 되지만 아니야. 우리 그 이과적 용어로 보면 나중에 변곡점, 요철이 바뀌는, 생긴 형태가 바뀌는 정도로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그림들 중에서 유일하게 극대를 가지는 형태는 이런 형태인데, 극대를 가진다라는 것은 위로 볼록이가 생긴다라는 것은 반대로 아래 볼록 두 개가 있어야지만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극점이 세 개가 있어야만 돼요. 4차는 극점 두 개는 존재 안 합니다. 한 개가 존재하거나 세 개인데, 한 개가 존재하거나 한 개가 존재하거나 한 개가 존재하거나. 그래서 이 말은 극대를 가진다가 뭐다? 극점 세 개구나. 그럼 다시 정리해 봅시다. 극점 세 개는 무슨 말일까? 미분한 값이 미분한 값이 프라임이 네 이제 해가 돼요. 0 되는 거 실수. 맞는 말인데 서로 다른 근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냐니까 f 프라임 x는 0이 서로 다른 세
3개의 근을 가진다랑 같은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자주 마주칠 4차 함수가 극대를 가진다고? 이건 물론 최고점 플러스일 때 이야기입니다. 4차가 극대를 가진다고? 그렇다면 극점 3개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 말은 f'x0이 서로 다른 3개이거든요. 서로 다른 종류입니다. 서로 다른. 왜냐면 이 수분에 한 개가 주어질 거거든. 그거를 제외하고도 2개나 더 있어야 돼요 라는 의미로 나중에 풀면서 한번 다시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 단원으로 가봅시다. 그 다음 단어는 어디 갔나요? 여긴가? 5분만 쉬어요. 그럽시다. 동수 활용. 미분에서 왜 방정식이 나올까 생각을 해보면 대표적으로 3차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우리는 근의 값을 찾아야 된다면 조립제법밖에 방법이 없는 거잖아. 맞죠? 그런데 근의 개수를 구하고자 한다면 극점을 이용하는 게 많이 좋겠죠. 예를 들면 y축이 있는데 이렇게 생겼다. 이거를 어떻게 판단을 할까? 미분을 해서 극소를 찾아서 극소가 양이구나. 그럼 우린 당연히 근이 한 개가 있겠구나. 극대 극소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러면 근이 3개가 있겠구나. 아니면 극대가 음수구나. 그러면 근이 한 개가 있겠구나.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3차 이상에서 교점을 찾는 게 아니라 그 개수만 또는 근의 개수만 뭐 이런 형태의 생각을 할 거라 그러면 극점은 굉장히 좋은 힌트를 알려주겠죠. 이거를 우리는 표현을 여기가 떠 있다라는 말은 극대는 더 위에 떠 있을 테니까 극점 2개의 값을 곱하면 같은 부호니까 양수다. 같은 부호니까 양수다. 곱하면 이거는 서로 반대 부호를 가지니까 곱하면 음수다. 이렇게 좀 줄여서 볼 수가 있겠죠. 이런 형태로 접근을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프로치보다는 바로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실근에서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극점을 찾아보는 거죠. 미분, 요걸 fx라 보고 미분해 보겠습니다. f'x는 3x 제곱에 마이너스 12 0 한 다음에 3으로 나누고 하니까 x가 뿔마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f2는 뭐가 될까? f-2는 뭐가 될까? 이걸 생각을 해보니까 책에서 산수는 생략 여기는 마이너스 2는 27이 되고 양의 값을 가지고 마이너스 5가 된다. 위아래로 생겼다라는 거죠. 여기 그림이 안 보이지만 그림에서처럼. 그렇다면 이건 근이 당연히 3개가 생기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이 경우에는 교점에 대한 개수라는 것이 결국은 넘겨서 이쪽으로 반대로 넘겨야 되겠네요. 반대로 넘겨서 극점 가지고 4차에 대한 판단을 해보자라는 거죠. 4차에서 극대극소 부호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 4개인 거고 그 다음에 극대가 요 아래에 있다 그러면 2개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위에 떠 있다면 극소가 둘 다 전부 다 양수예요 이렇게 되어 버린다면 없는 거고 이렇게 판단을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넘겨서 x의 4승 마이너스 4x 더하기 2는 0. 자, 한쪽으로 몰았습니다. 이걸 fx라고 두고 미분합니다. f'x는 4x 3승 마이너스 4는 0. 4 나누고 보니까 x는 1. 극점이 한 개밖에 없죠. 그러면 f1을 찾아보았더니 1, 4, 3 음수네요.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러면 극점이 한 개이니까 실제로 그림이 여기가 좀 꼬불하고 내려왔는지 아니면 예쁘게 내려왔는지 이거는 솔직히 상관없는 겁니다. F1이 극소가 음수라는 사실이죠. 음수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근이 교점이 2개가 된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다. 그래서 미분에서의 방정식 개념은 개수 살리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응용한 게 그 다음 대표 유형이죠. 70번.
한 개의 양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음근을 가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3차 그림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한 개가 양근이고 음근 두 개니까 이런 그림이어야만 하는 거죠. 무조건. 극점이 단지 3개가 생기는 경우만 볼 게 아니라 y절편이 이쪽 부분에 생겨야지만 왼쪽에 2개가 생길 것이고 오른쪽에 1개의 근이 생길 것이다도 추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좀 여백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문제를 제끼고 풀이로 가보겠습니다. 자, 실전에서 가끔 느끼는 고민인데 A와 A를 남겨두고 책에서처럼 한쪽으로 다 넘겼죠. 맞죠? 나도 실제로 이렇게 풉니다. 최고창이 마이너스가 되는 한이 있어도. 왜냐면 이제 여기에서 방정식의 근이라는 게 한쪽으로 몰았더니 교점이 교점 이 식이 근에 대한 이야기가 한쪽으로 몰면서 어떻게 됐냐면 이거 A라는 이 자체도 하나의 식으로 봐주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프로 보자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하나의 그래프로 보면 여기는 미지수가 없기 때문에 이 놈은 정확하게 그릴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그린 다음에 A랑 교점을 찾겠다라는 이야기인데 A라는 교점이 그리기가 쉽죠. 여기에는 딴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욕심에 최고창을 나는 플러스로 만드는 게 계산이 편해라는 고집을 부려버린다면 x3승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9x는 마이너스 a가 되겠죠. 이거를 그리는 수고는 조금 얼마나 좋아질지 모르지만 마이너스 a를 여기에다가 열심히 그려야 된다는 것은 그닥 좋은 풀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도 많이 마주할 텐데 그럴 때는 과감하게 미지수 한 개만 딱 남기고 나머지를 다 넘기는 것이 편합니다. 왜? 미지수를 없애야지만 완벽하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으니까. 자, 책에서 풀이가 있지만 한번 적어 볼게요. A는 내버려두고 이 부분을 fx라고 보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래프 그릴 거거든. 그래서 f'x는 미분을 했더니 이렇게 되어서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마이너스 1이랑 3에서 극점을 가지네요. 그래서 f-1 여기 있죠. f의 마이너스의 1은 마이너스 5가 되고 f의 3이 27이 됨을 대입을 해서 찾았다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그림을 유출을 해볼 텐데 f0도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그려보죠. 도움은 안 되지만 f0는 0입니다. 원점을 지나네요. 그러면서 이 그림을 어떻게 유출을 해볼 수 있을까? 마이너스 1은 아래쪽에 가고 3일 때는 27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도 원점을 지나는 그래프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여기 값은 27이 되고 여기 값은 마이너스 5가 되는 이런 그림이죠. 그렇다면 이제 뭐를 하나요? 오른쪽에다가 A랑 교점 찾겠다라는 거잖아. 이제 A가 마이너스 5랑 27 사이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걸리면요. 좀 더 위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A를 이제 여러 가지를 그려봅시다. A가 27보다 위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 교점의 x좌표가 음수 한 개만 존재하는 거고 27이면 어떻게 될까? A가 27이면 음근 한 개와 음의 교점 한 개와 양의 중근 두 개를 가지겠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양근 두 개, 음근 하나죠. 아직은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아니죠. 그 다음에 0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양근 하나, 음근 하나, 0 하나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중간이 답인 거죠. 여기가 답이다. 여기가 되면 음근 두 개와 양근 하나를 가집니다. 여기가 답이구나. 그 다음 마이너스 5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다른이 좀 걸리네요. 그래서 답은 이 사이가 될 것이다를 A 값을 바로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5에서부터 A가 0 사이에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서로 다른 음근 두 개와 양근 하나를 가지겠구나. 정확하게 값은 몰라도 그런 개념입니다. 이게 방정식에 적용하는 부분이죠. 자, 첫 번째 풀이는 이 풀이로 가는 거고요. 두 번째 풀이는 그 A를 두지 않고 A를 데리고 가서 미분해서 최대 최소를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최대 최소 자체, 극대극소 자체에서 이 A를 포함하고 있는 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도 뭐 나쁜 풀이는 아니에요. 풀이를 보면 뭐 이렇게 푸는 경우도 내 개인적 주관이지만 세 문제에 하나 정도는 이런 형태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그려지면 될까? 이 y절편 부분이 아래로 내려와서 아래로 내려와야지만 음근 두 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양근 가지겠구나. 생각이 조금 더 복잡해진다라는 거. 그래서 대부분 A는 이라고 남기고 넘기는 게 풀이가 좀 더 깔끔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이 방정식과의 관계 처음에 했던 이야기인데 극대극소가 극대값입니다. 극대값과 극소 값의 위치가 곱해서 음수가 된다라는 것은 반대 방향이 있다라는 얘기죠. 현재는 여기서 왜 이렇게 곱을 이야기를 하느냐면 A 부호를 몰라서 그래요. A를 안다면 뭐가 양수야 뭐가 음수야로도 쉽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극대극소가 서로 곱 반대 방향이 있다 그러면 얘는 분명 서로 다른 세근을 가질 겁니다. 극대극소가 곱해서 0이 된다는 무슨 말일까? 그림 볼게요. 극소가 극대가 0이 되는 그림은 이런 그림입니다. 극소가 0이 되는 그림은 이런 그림이겠죠. 이 둘 다 중근을 가지는 거죠. 근데 y 주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양근인지 음근인지 그건 솔직히 관심 없습니다. 중근 가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역으로도 가는 거죠. 중근을 가진다고 3차식이? 그러면 극대랑 극소 중에 둘 중에 하나는 0이어야 되겠구나. 같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극대극소가 서로 같은 부호를 가진다. 음수든 양수든 상관없습니다. 그림으로 보면요. 둘 다 음수가 되는 그림이거나 둘 다 양수가 되는 그림이거나 이건 둘 다 같은 부호를 가지기 때문에 실근이 한 개다라고 해도 되고요. 나머지 두 개는 허근이다 라고 표현을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실근 한 개다라고 말해도 무방한 거고요. 실전은 3차가 가장 많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형태를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이고, 삼중근은 뭐예요? 삼중근은 근 세 개가 같은 거죠. x-1의 3승 이런 것처럼. 제일 쉬운 형태는 y는 y가 아니죠. x3승은 0이다. 이건 근이 x0만 3개 뒤집다 있는 거고, x-1의 3승은 0이다 그러면 근 x는 뭔가요? 1만 3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x-1의 x-2의 제곱은 0이다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1, 2만 적지만 2는 중근이잖아. 이거는 중복되는 근이고 한 개는 따로 있어요. 이거는 중복되는 근 3개가 있어요. 중복되는 근 3개가 있어요. 3중근. 중근에 세제곱근, 제곱근 그 개념으로 보면 돼요. 이 말 때문에 그런가 본데,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극값이 없다고 무슨 말이죠? f'x가 0이 되는 f'x가 0인 이런 점이 없거나 있어도 부호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부호 안 바뀐 부호 그대로 증가하다 계속 증가하는 거죠. y는 x 3승 한번 생각해 봅시다. y는 x 3승은 어떻게 증가하다가 순간 기울기 0 돼요. 그러다가 프라임이 0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 여기 프라임 그리면 어떻게 y는 3x 제곱 될 테니까 0 되긴 돼요. 하지만 y는 x 3승은 어떻습니까? 이거 0 해버리면 이거 3중근 가지죠. 또 어떤 그림?
식으로는 안 적겠습니다만 완만하게 내려오다 계속 가버리는 형태, 이런 형태도 근이 한계죠. 삼중근을 가지거나 극점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둘 다 이것도 극점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서는 근이 한계다라는 거죠. 또는 이렇게 되어도 되고. 자, 문제 한번 볼까요?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실근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최고차항이 플러스니까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되고 y축이 이런 정도겠죠. 그러면 극대랑 극소의 부호가 극대랑 극소랑 곱했을 때 음수 나와주면 되는 거죠. 등호 들어가도 안 됩니다. 등호 들어가면 중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극대 극소를 알기 위해서는 미분이죠. f'x는 3x 제곱에 마이너스의 3, 이거 0되게 만들어 봅시다. x는 풀마 1이다. 그래서 머릿속에 딱 이게 떠오르는 거죠. f-1 극대랑 f의 1 극소랑 곱해서 0보다 작으면 우리의 원하는 답이겠구나. 요거를 수식화 시키는 것이 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3차가 가장 일반적인 거고 4차도 나오긴 나오죠. 4차에서 서로 다르나면 극대가 위로 튀어나와야 되는 거. 그림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에 가다가 머리가 터지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방정식은 201페이지까지 한 걸로 하겠습니다.